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주생 김동영이 오늘도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굴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부상 토너입니다. 갈비뼈가 지금 4개가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는 진짜 저희 샘플러스 서울경제TV가 책임을 다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링게를 꽂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좀 없습니다. 시장이 비추세 구간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 지겨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나라가요 24절기 중에 오늘이 8절기라고 합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이 8절기에 들어오면요 모내기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 주생 김도영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따뜻한 밥상을 만들고 내 주니어, 내 가족,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반려자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화요일 방송, 모내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걸음 그리고 단비를 내리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기에 익숙하시죠?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 메뉴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고 나서 저 주생 김도영이 그리고 금일 출연하신 멘토를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저희 주식 승천 스튜디오를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멘토분들이 노크라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링게를 맞고 거의 지금 제가 거의 약기운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좀 보면서요, 제가 진짜로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생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양해 말씀을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저희 오늘 화요일 방송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화면 통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취매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야, 오늘 보니까요,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는 우리 능력자 정대인 멘토가 왔고요. 또한 이분 캐릭터가 하나 한번 만들어졌더라고요. 주식을 모든 종목을 풀어주는 사람, 주풀남. 네. 주풀남인 우리 김형근 멘토가 함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형근 멘토 클리닉이 이제 월목팀의 고정 멤버가 됐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한 주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루한 감도 좀 있었고, 그렇죠. 시장이 뭐 조금 초반에 좀 변동을 주고 하루 종일 좀 변동성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감도 좀 있었는데요. 네. 대신에 막판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코스닥이나 이런 쪽은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오면서는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방송에 좀 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번 연휴를 지나고 나서 뭐 혹시 힐링하신 것 좀 있으세요? 연휴 동안에요? 네. 연휴 동안에 저는 주말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자전거 좀 고수부지 좀 타면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좀 힐링을 나름대로 뭐 힐링을 했다면 또 힐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고수비지를 가셨다면 저는 청평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왔습니다. 저도 네.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김 PD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칭 타칭. 이게 자칭이 되면 안 되는데 타칭이 돼야 되는데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본인이 능력자래요. 네?
능력자는 맞는 것 같아요. 정대희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한 주 동안 뭐 푹 쉬고요. 예, 밥도 많이 먹고. 예. 뻥치지 말고 네. 또 저기 뭐야 그냥 재미나게 죽어라 뭐- 연휴 내내 주식만 분석하셨어요? 아니요. 요즘 뭐 장옥정 드라마에 좀 빠져서요. 이분 예, 주말에 몰아서 좀 보고 그랬고요. 좀 그렇습니다. 예.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로 좀 네. 원래 수요일날 출연을 하다가 네. 화요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능력자라고 그래도 네. 그 지금 타 이 시간에 지금 김태희 씨를 좀 그 경쟁력이 너무 강하니까 오죽하면 저를 화요일 날 배치를 했을까? 역시 능력자라 배치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게 있었습니다. 결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칭 능력자라는 것을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두 분, 우리 주플남 그리고 능력자 이 두 분과 함께요.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FOMC의 범 베냉키의 립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뭔가의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했었지만 아쉬움들이 많이 도래되는 시장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좀 뭔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이만큼 알 수 없는 비추세 구간에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 앤 토크가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앤 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급의 부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폭 하락한 1980포인트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가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입니다. CJ그룹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처음에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CJ그룹즈가 최대 박근혜 정부의 수혜주다라고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 속에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들고 갈지 아니면 빠져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EU와 함께 무역 분쟁이 발발되면서 태양광주가 햇볕 드느냐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과연 대체 에너지 더 갈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탑픽 종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죠, 여러분.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2000포인트로 바꿔버리면서 강하게 가고 싶은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아쉬움이 있죠.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지루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김영건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좀 지루하죠. 맞습니다. 시장이 뭐 장 초반에 좀 변동을 주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장 내내 어떤 날은 사실은 상당히 진짜 뭐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날도 사실 있고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지루함도 느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괴리를 줄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낙폭 과대주와 또 강했던 종목들, 민감주와 방어주들, 코스피와 코스닥 이러한 그러한 그 섹터에서의 괴리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해외 시장과의 괴리도 마찬가지죠. 해외 시장 상당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 시장, 국내 시장만이 상당히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그러한 구간은 모습은 좀 전개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들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괴리를 좁혀나가는 구간,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다면 시장은 상당히 더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좀 변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멘토, 네.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날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눈치 보는 장세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냉키 의장의 그 의회 발언이라든가 우리가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10시, 오전 10시면 국내 시간으로면 22일 날 저녁 11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22일 날 그러한 코멘트, 즉 미국의 그런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 자산 매입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좀 규모를 줄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 부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망세가 좀 짙다고 봐야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가 더 특히나 지금 매수가 유입이 안 되고 좀 관망을 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또 일본에서의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네. 이 부분도 지금 국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주는 좀 관망세가 좀 짙지 않았나.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을 해서 약간의 좀 변화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생각을 결국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김영근 멘토, 예. 목요일 날 비추세 구간에 추세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추세 구간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이 매수가 지금 매수 기조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외인들의 지금 매도의 기조가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현물 쪽에서 매수 유입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선물 쪽에서는 사실 지속성을 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쪽에 어떤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금 최근에 좀 낙폭주들, 이러한 섹터들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한 부분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실적을 예상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황이 아직까지 좋지 못한 쪽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여전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추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 시기상조다. 예. 네, 그래요. 정대희 멘토. 예. 지난번에 중소형주 쪽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장 제가 출연해서 그런지 너무 잘 놀았거든요. 항상 수요일 징크스가 있는데 저는 농담이고요. 일단 코스피 네? 예. 잠깐만요. 뭘 농담이고는 예. 농담을 진담으로 해놓고 뭘 농담이에요 또. 예. 너무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프신데 오셔갖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유머를 좀 날렸습니다. 네. 예, 지금 차트를 먼저 좀 코스피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요. 저는 일단 시장 자체 코스피, 코스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김영근 멘토님께서는 지루한 장이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거든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가 파동으로 봐도 N자형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N자형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령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더라도 2000포인트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라 라고 했는데 최근에 1990포인트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N자형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벤트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소형주들은 올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데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보거나 패러다임을 보신 종목군들 있으면 업종이 있으면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저는 여전히 지금 다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기전자를 아직까지도 더 봐야겠다. IT 부품 전기전자 아직도요? 예,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요 며칠간 지켜봤을 때 오늘은 좀 막판에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월요일장에 좀 저번 주 금요일하고 네. 외국인들이 대형주유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전기전자를 다시 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무슨 이유냐? 그동안 이제 1분기 실적에 의한 먼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IT 부품, 내내 다 똑같은 전기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우리 정대희 멘토가 코스닥 쪽에 대한 중소형주 랠리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공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하지만 지수상으로 570선을 회복을 하긴 했었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 압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중소형주 정말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더 갈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승률 업종은 뭐가 있었는지 김영건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자체가 뭐 실적들이 네.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테마주들, 최근에 그렇죠. 뭐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활발했고요. 뭐 최근에 그 백신 관련한 이러한 섹터들 상당히 좀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그랬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주들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좀 사실은 좀 예측을 하고 논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나타나는 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떠나서 사실은 실적이 호실적을 보여주고 앞으로 좀 좋아지는 그러한 섹터라면 충분히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구분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IT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ED 쪽 뭐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해서도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IT 부품이나 이런 쪽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그만큼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갤럭시에 대한 모멘트도 계속 있지만 결국에 이제 단가이나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감안을 해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과 좀 연관이 돼서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그러한 또 슬림화,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이 되는 건 역시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섹터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네. IT 부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좀 깊이 가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IT에서는 역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쪽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모바일 지금 게임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따가 뭐 또 소개해드릴 뭐 종목도 있지만 또 오늘도 그러한 네. 뭐 컨텐츠 관련한 쪽으로 우리가 더 계속해서 뭐 CJ ENM 오늘 이따가 이슈에 CJ 관련한 이슈도 나오지만 네. CJ ENM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한 뭐 엔터 관련 쪽도 컨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쪽으로 좀 산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 가야 되지 않나. IT 쪽도 단순하게 IT 부품 이런 쪽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산업적인 부분으로 발달,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가자면 이런 쪽으로 뭐 컨텐츠 관련 쪽으로 더 좀 뻗어서 더 깊게 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중소형주 쪽에 랠리가 좀 나오면서 놀자주, 그 다음에 컨텐츠주에 대한 집중력을 봤다. 김현근 멘토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정대 멘토. 예. 그 속에서 사실은 지금 대형주는 아직 힘이 없어요. 예.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다른 거 추가적으로 뭐 본 게 있다라면 얘기를 해 주시죠. 다른 게 볼 게 있다라면요. 저는 이제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하반기 쪽에 제가 좀 지금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다. 수급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IT 부품주 중에서도 뭐 반도체 쪽, 코스닥 반도체 쪽.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IT 부품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 쪽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인터넷 방송 서비스들이 방송 서비스로 좀 빠졌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즉 하반기 쪽에는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 위주의 그 모바일 기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제가 봤는데요. 여전히 하반기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오늘도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하고 IT 부품을 같이 보시되 디스플레이 쪽이 상반기 좀 좋았다면 이제 하반기는 좀 반도체 소재라든가 반도체 장비 관련 쪽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정대 멘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살인 찐득이로 사망자가 처음 나왔죠. 예. 근데 강하게 못 올라갔어요. 예. 과연 테마 형성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테마는 그렇게 크게 형성하지 못할 거다. 뭐 파루 같은 경우 1급에 같은 경우 뭐 AI로 갔다가 뭐 사스로 갔다가 오늘 또 진드기로 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없거든요.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테마로 엮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테마는 일회성밖에 되죠.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미 테마로 강한 상승세로 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테마는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에서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CJ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요. 탈도 많았는데 현 정부에서 CJ그룹주가 놀자주와 함께 콘텐츠 쪽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연 CJ그룹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주가 영향 언제까지 보이는지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CJ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좀 그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먼저 좀 그냥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횡령에 대한 규모 자체도 금액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지금 그 금액 자체가 한 70억 정도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70억 규모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종목들의 지금 흐름을 보자면 과연 이 부분에 의해서 뭐 이런 악재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업종별, 섹터별 그러한 종목들에 따라서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뭐 꺾이는 흐름도 나타났고요. 이를테면 CJ 제일제당이 가장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올라왔었고 지금 하락 추세로 좀 들어드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CJ CGV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상당히 강합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는 모습이고 지주사인 CJ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보시면 뭐 크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셔도 뭐 지금 계속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네. 탄력은 좀 둔화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CJ도 외인 기관이 또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런 뭐 악재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큰 악재로 본다면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매도를 해도 네. 상당히 많은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그 기업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CJ E&M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에서만 약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출발했지만 뭐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외인 기관이 뭐 매수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뭐 악재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사실 대기업 쪽에서 비자금 노동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CJ그룹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왔단 말이죠. 그렇죠. 뭐 컨텐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 툴 쪽을 가면서 또 거기에 이제 원자재 쪽의 하락 부분에서 뭐 음식료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더 이상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니까 수급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주식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심리니까.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조정권에 들어가면 이미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건 가격 조정이건 특히나 이제 음식료 쪽에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바닥 국면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또 바닥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러한 섹터긴 합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김영근 멘토 이왕이면 기간 조정 말고요. 예. 가격 조정으로 빨리 해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 트레이딩 빨리 해서 수익 좀 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아, 가격 조정이 빨리 나와서요. 네. 그러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근데 좀 속상하지 않을까. 힘들죠. 예, 가격 조정이 사실. 나오게 되면. 네. 예. 그럴 때는 예. 뭐 해야 돼요? 가격 조정이 너무 급하게 나오면 예. 우리 김영근 멘토를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와서 네. 만나야 되죠? 저를 센티비.co.kr에 오시면 네. 그 중에서 얼굴이 그래도 좀 양호한, 네. 준수한 그런 사람을 좀 찾아보시면. 아 진짜로요? 예, 클릭을 좀 양호하고 해보시면, 준수해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찾아보시면 저를 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저도 지금 부상투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요 정직하고요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경제 TV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대희 멘토, CJ가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예. 예? 오늘장 어떻게 CJ그룹 쪽 해석하셨나요? 뭐 일단 최근에 그 버진 아일랜드의 그 조세 피난처라는 이런 그 뉴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그쪽에서 이제 좀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조세 피난처로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고요. 그리고 오늘 CJ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성장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그 기대감이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경영 투명성에서 아마 좀 신뢰도를 잃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졌지만 그렇게 큰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 비자금 조성보다는 아무래도 이 해외,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이쪽의 해외 실적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더 부과가 되지 않았나 오늘 악재보다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CJ그룹만의 이 일이 다른 기업으로 또 불똥이 튀어서 또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김영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악재는 아닙니다. 큰 악재는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피하시고 매매를 안 하시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빨리 나오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룹주라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오늘 근데 상반된 그룹주가 나왔어요. CJ그룹주가 압수수색이라는 핑계를 대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LG그룹주와 그리고 STX그룹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김영근 멘토가 STX그룹주는 말이 많고 탈이 많다. 좀 조심하자. 우리 정대희 멘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가는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자율예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추후에 실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분명히 좀 악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저가 매수에 의한 트레이딩에 의한 그런 반등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대희 멘토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악재적인 부분, 스캔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투자자들께서 그 리스크를 안고 좀 덤빌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 하셨죠. 예.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원래 위험한 겁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트레이딩 한다는 건 과연 이제 리스크를 키우는 건데 그 리스크를 키운다는 건 사실은 하이 리턴을 바라고 리스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이 리턴에 대해 보장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좀 확률이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예.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분들은 일단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낙폭주들을 뭐 단기 트레이딩 반등을 노리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잖아요. STX 그룹주가 언제 이 가격에 사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살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말 많고 탈 많은 건 일단은 들어가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대 멘토. 예. 재료는 없어요. 솔직히. 예. STX 그룹주가 가격 매력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 저번에 이 말을 제가 못 드렸네요. 여러분들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가격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면요. 그러니까요. 같이 비지떡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멋쟁이야.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거는 가격이 싸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언제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살까? 언제 사볼까? 예, 언제 잡을까지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볼 수 있는 수급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올라가겠구나. 야, 이거 우리 개인들 이렇게 손실 보게 하고 본인들은 사는구나. 올리겠구나. 이때 여러분들은 물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싸다고 해갖고 들어가서 낙폭과다 때문에 지금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가 책임을 져줘야 될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예, 뭐 서울경제TV, 센TV, co.kr로 오시면 제가 야간에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종목들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지 마십시오. 오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떡밥을 진짜로? 일단 떡밥을 드리겠습니다. 예. 떡밥은 또 우리 나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정대희 멘토 큰일 났어. 능력자라고 해놓고 예. 이 고품격 버라이어티 럭셔리한 방송을 자꾸
저렴하게 만들 거예요, 멘트로? 저렴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옆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지적질을 좀 해주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정대희 멘토를 만나고 김영근 멘토를 만나고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계좌를 승천시키려다 자신 있게 제 이름을 걸고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연합에서 중국발 태양광 관련 부분 쪽에서 덤핑 과제가 좀 나왔어요. 높은 관세를 내겠다 했는데 그만큼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이요. 카피는 뜰 수 있어도요. 기술력은 안 돼요. 치킨 게임에서 승자를 하고 있는 거 한국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국내 이 대체 에너지 쪽의 태양광주가 벼슬 들 수 있는지 오늘은 조금 긍정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중소기업 개별 쪽에서 상승세가 들어왔었는데요. 과연 태양광주 대체 에너지로 치킨 게임의 승자는 맞죠? 김영근 멘토? 예. 앞으로 갈까요? 주도주로? 주도주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중국에서의 유럽에서 EU에서의 중국 측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럽 쪽의 실제 설치량 부분 그리고 목표 설치량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 설치량이 상당히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상당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효율화라든가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황상 중국 측에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한 67% 정도 관세를 부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상당히 큰 부분이고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현재 지금 또 MS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 유럽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더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 김영근 멘토 태양광에서요. 탑픽 종목 하나만 꼽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국내에서 웨이퍼라든가 모듈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는 하나솔라원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케미칼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약간 21선을 돌려나왔네요. 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좀 기관이 또 연기금에서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메인들은 아직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한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 자체가 그 태양광 쪽에 대한 그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이유로 해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앞으로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아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하나케미칼을 봤다. 예. 태양광주에서. 자, 정대희 멘토. 예. 갈까요, 태양광? 저번에 이 태양광주에 대해서도 그 김영준 멘토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그랬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분명히 이제 2월 달에 중국 그 상무부에서 EU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4월 달로 연기했다가 이제 6월 달로 또 연기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맞장구가 나왔습니다. EU라든가 미국에서 그럼 우리도 니들 제품 관세 올리겠다. 라고 맞장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중간에 껴서 어부지리 형식의 좀 수익 그 구간은 나올 수 있고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양쪽의 그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그렇게 반덤핑을 올렸던 거는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60%를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양쪽으로도 되지만 기술력에서 안 됐다는 거죠. 기술력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EU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미국과 EU-연합이 좀 제재를 간 건데 아무래도 어부지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 시기상조다. 이 종목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좋은 업황들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주 같은 경우는 그냥 어부지 속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밖에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로만. 그러면 정대희 멘토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거 하나만 짚어주시죠. 예, 뭐 뭐니뭐니 해도 폴리실리콘 최대, 세계 최대 생산회사죠. 저는 OCI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러한 이슈라든가 뭐 에너지 이런 그 이슈로 인해서 뭐 SDN이라든가 오성 엘리트라든가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막 그 급등폭을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OCR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엔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급등을 좀 자제하는 면에서 이런 좀 무거운 종목을 저는 추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태양광 쪽에서 하나케미칼을 탑픽으로, 그 다음에 OCR을 탑픽으로, 탑픽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중국 관세 부분에선 기술력이 있으니까 방막형이냐, 결정형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치킨 게임에서 승자는 된 거는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분 다 의견은 동의합니다. 주도 섹터로는 갈 수 없다 하면서 저희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머니머니 하길래 왁스의 머니머니를 이걸 할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희 멘토분들의 수익률 베스트 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1위가 계속 물음표네요. 와우,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들어오면 3위를 유지하는 모습이겠고요. 나무는한테 골프전에 살짝 눌려주는 모습이네요. 자, 6위부터 10위 한번 와우, 김영근 멘토의 화신이요 8위권까지 신규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또한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10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야, 이 두 분들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연 오늘의 멘토분이 어떤 분이 1위를 했고 어떤 종목 1위 했는데 공개합니다. LG U+가 1위로 39.6%로 1위를 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률요 5월 14일부터 5월 21일 기준으로 보겠고요. 야, 정대희 멘토가 오늘 출연하더니 상승률 11.5%로 현재 승률 17.3%로 1위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특징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승선 멘토분들의 승부표 해볼까요? 김영준 멘토를 바짝 따라왔던 양승모 멘토가 아직까지 1위를 탈환을 못했고요. 시청하면서 정재훈 멘토가 5위권에 들어왔다. 포트폴리오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영준 멘토, 와, 하이비전 테크놀로지가 어제 거의 10% 마이너스에서 거의 반 이상 축소를 하면서 주성인들은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견주셨습니다. 나무나테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에 꽉 차 있는데요. 와,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네요. GKL, 골프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5종목 보유 견주셨습니다. 시장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나를 믿고 따라라. 6개월 안에 승부 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대우건설 그리고 LG화학이 플러스권에 들어왔다는 거 5종목 보유 견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물릭스, KCS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권에 들어오면서 수익률 양호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하, 영훈철과 제이씨가 신규적으로 편입이 됐고 파워로직스를 신규 편입을 내일 시도를 하네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록 컴퓨터, 아이러브 연기금, 아이러브 기과.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게임아이 메리츠 화재가 들어오면서 두 종목보다 보유견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최명성 멘토 우리 이장님의 캐릭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출연하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플러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한 주간의 리뷰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화신이라는 종목을 들어왔죠. 5.9%. 시장의 기대 수익률, 벤치마킹 수익률보다는 플러스권이 들어왔다는 거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면 숨이 꽉꽉 막혀요. 지금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숨이 꽉꽉 막히는데요. 자, 우리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먼저 화신이 한 주간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사실 큰 변동이 한번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 좀 장중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차익 매물을 맞게 됐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차트를 좀 보셔도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좀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13,000원 돌파를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돌파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음봉을 맞게 되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 확인을 좀 해보니 현재 지금 기관의 지금 매도가 전일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매도했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 확인을 좀 해보시면 그동안에 매수한 금액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뭐 약간의 좀 매수 작지만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외국인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그러한 부분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13,000원 좀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러한 진통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주봉을 좀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 주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이후에 이제 돌파를 좀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단 돌파가 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해서 주봉상에서 이 장기 이평선 이 부분을 좀 올라선 모습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이번 주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 매매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시해드린 목표가 제가 15,000원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15,000원 그대로 뭐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살짝 끼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 화신이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 별개로 불꽃화를 써서 종목 신을 써서 예. 더 많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추천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래요. 밸류 매력도 있고요. 이름처럼 진짜 불꽃 튀는 네. 그러한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제 5월 말일 날 하게 될 겁니다. 30일 날 하게 될 텐데. 5월 말일쯤이요? 예, 연결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5월 30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충분히 그 발표 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쪽이 조금씩 끼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요. 불꽃 화자에 종목 신을 붙여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승천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 예.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위축되는 종목군을 나오거든요. 한 주간에 어떤 흐름이 되는데 위메이드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위메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 날짜로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상승폭이 요날 제가 53,800원 정도의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최고가 65,400원. 이미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6만원, 58,000원, 58,500원을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컴투스라든가 조이맥스라든가 드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예. 게임은 이제 제가 게임의 최고라는 강자. 거. 예. 게임의 강자.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 말고 또 게임 종목이 또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어요? 예,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자, 오늘 위메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오늘 1조 원,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월드클래스 300에 예, 게임 종목, 게임 업체 최초로 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게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처음으로 PC 온라인 게임 매출액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위메이드라든가 모바일 게임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익절가를 조금 올려드리는데 6만 원 정도, 즉 급등주가 보통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5일선이 좀 이탈됐을 땐 웬만하면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 실현 구간에서 일부 6만 원짜리에서 좀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여기까지 가야죠, 이제. 예, 갈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68,400원까지. 이제 6만원 이탈이 안 되거나,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이 이탈이 안 되면 무조건, 가져간다. 그거 싱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아직까지도 추천드린 이후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3,000원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53,000원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53,000원이 돌파가 되면 익절하지 말고
수익 실현하지 말고 5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목표가 유효하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익절가를 조금 올려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49,5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잡고 밀리면 비중을 한 30%라든가 50% 정도 좀 확실하게 좀 축소를 해놓고 대응해 보시도 되지 않을까. 이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눌림목에 다시 재매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목표가라든가 익절가를 제시해 드렸을 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플렉스는 55,000원 목표가로 수정해 드리고요. 익절가는 49,5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종목의 비아트론인데요. 요 놈이 조금 이제 좀, 잘못 나왔네. 예, 비아트론. 네. 자,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좀, 소위 말대로 빌빌거리고 있는데요. 그 대신 여러분들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맥점을 정확히 잘 찍는지. 자, 보시면 제가 이 손절가를 18,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코스닥이 빠지면서 18,800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 포트를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냄새가 좀 솔솔솔솔 풍기실 겁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즉 반도체 장비 쪽과 소재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LED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22,000원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네. 18,000, 죄송합니다. 네. 18,600원을 그대로, 18,400원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다. 손절가, 손절가, 그러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저번 주랑 바뀐 거 없이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18,400원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종목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자, 최근에 흐름 좋던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요것도 뭐 게임주도 아닌데 몇백원 또 모질랐습니다. 이것도 게임주가 아닌데 목표가가 42,500원이었거든요. 근데 42,000원. 이거 뭐 500원 이렇게 부족한지 400원, 500원. MC님께서 좀 이렇게 동전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내일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거래량을 보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요, 주가 자체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고점 레벨을 돌파할 때 항상 거래량들을 터트려주고 간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팁을 드리냐? 여러분들, 세 개, 요 구간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들 3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거의 중단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전고를 돌파한 그 자리에서는요. 자, 그 자리가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려줬죠. 거래량을 터트려줬고 다시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눌렸다가 그 거래량 전고점 자리들 이런 전고점 위치에서 반등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거래량을 또 터뜨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기존 그대로 손절가는 36,750원을 가져가는데요. 38,000원 자리에서 만약에 잠깐 눌림이 나온다면 관망을 좀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기존대로 500원 더 보시되 500원이 돌파됐다라면 요거는 목표가 강력하게 45,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좋다. 장중에 좀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500원 돌파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표가를 2,500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45,000원까지 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 정대희 멘토가 가장 확실한 능력자답게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변경이 됐으니까요. 잠시 뒤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4%로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7%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럼 더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건 됐고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됐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마디 더 한다 그래.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대희 멘토의 능력자니까 더 갈 건데 왜 뭐하러 쓸데없는 얘기를 물렸다고 그래요. 자, 그래요.
내일의 시초가, 그리고 내일의 눌림목, 내일의 고점 돌파. 여러분들 저희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주식 승천 멘토클링의 내일의 승천주. 자, 화면을 통해 먼저 오픈합니다. 자, 김영근 멘토가 플랜티넷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리고 정대희 멘토가 원익 IPS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또는 오늘 오픈되어 있는 승천주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면 지금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김영근 멘토 플랜티넷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예.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모멘텀을 가져가는 끼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플랜티넷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 사실은 장중에 이 종목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만 올라라, 오르지 말아라. 계속. 아, 진짜요? 오늘 왜요?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사실 8%나 올랐습니다. 9% 가까이 상승을 해버려서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그래도 드리는 건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 지금 유해 차단 서비스 업체입니다. 우리가 뭐 LG U+라든가 최근에 이제 LG U+ 계약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먼저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이런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뭐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이라든가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유해성 정보들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차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도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매장의 배경음악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영상 쪽 이러한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모아진이라든가 뭐 ANG 모즈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음원 컨텐츠라든가 뭐 잡지 관련 이런 컨텐츠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러면 모바일 쪽으로 갔을 때 이런 컨텐츠 관련 쪽 이런 뭐 확보를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재료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회사들의 매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ANG 모즈나 이러한 음원 유통 회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엔터 산업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차츰적으로 진행하고 네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성장성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뭐 거래도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고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줬죠.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네모난 노란색 칸을 좀 쳐놨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한 모습이죠. 오늘 좀 강하게 올랐지만 그 상단 부위를 돌파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추세 자체가 뭐 상승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을 한 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한 번도 이러한 장기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200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주봉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기간의 이러한 박스의 흐름, 12,000원과 14,000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률, 목표가를 좀 높여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도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방향 자체가 지금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성장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좀 들어가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면 화면을 좀 보시면 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한 실적을 비교를 좀 해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기업의 가장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4억 7천, 지금 올해 같은 13억입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 뭐 매년간의 실적을 좀 확인을 좀 해봐도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성,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돌파를 시켜줬는데요. 그 상단 부위를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막스의 상단 부위를 상당히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기관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한 그러한 돌파의 주체가 기관의 메이저의 수급에 의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적과 성장성, 수급 이러한 또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전반적으로요. 플래티닉 같은 경우로 이제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주가도 실 만큼 쳤어요. 예, 더 맞습니다. 강하게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차트를 좀 보시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워낙 강하게 출발이 돼서 일단은 뭐 오늘 종가로 해서 15,400원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분할해서 좀 약간 밴드를 좀 설정을 하셔서 뭐 15,000원에서 15,500원 요 사이에서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매수가는 뭐 전일 종가, 오늘 종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매 포인트까지 저희가 짚어본 것 같은데요. 플래티넥 여러분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정대희 멘토의 내일의 승천주 원익 IPS 살펴볼까요? 예, 뭐 오전에 아까도 오전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반기 시장의 반도체 소재 쪽과 장비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자, 잠깐 화면 이제 자료를 보면 예. 네. 먼저 기업 개요를 먼저 조금 보고 먼저 기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 장비 업체로 원익그룹의 주력 회사로서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차피 이제 뒤에 제가 이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해 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꼭 되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지난해 보수적인 그 카펙스를 진행하면서 즉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한 지출 비용을 좀 줄이면서 좀 손실이 안 좋았다. 그리고 수익이 안 좋았다. 두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투자 지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태양광 업체의 그 업황의 저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가요.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가 된다는 거죠. 즉 전방위 기업들, 즉 삼성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에서 본격화가 되고 그럼 후방 기업들의 네. 트리클 다운 수혜가 예상이 된다. 즉 수혜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상반기에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반도체가 하반기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자회사인 원익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분기적 실적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투자 본격화. 왜 본격화가 되느냐? 최근에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전방위 업체들이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에 PC 그 메모리가 좀 수요가 부진됐지만 그리고 치킨 게임 그 PC 수요와 그리고 치킨 게임이 좀 부족했지만 이제 모바일 그 디램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따가 또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상승 즉 그 메모리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캐파를 늘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세화 공정 진행을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그 가장 상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미세 공정 진행을 위한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리클 다운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와 삼성이 아몰레드 경쟁에 따라서 신규 라인 투자가 가속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그 TV, UHTV 있죠. 그런 것들이 요즘 LG에서 먼저 선두로 좀 나서고 있는데 삼성에서 더 이상 아몰레드 투자를 이제 투자에 대한 그 생각을 망설이지 않는다.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경쟁업체인 LG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마도 하반기에는 업황 회복에 따른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장비주를 갖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에 또 구체적으로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이제 먼저 그림이 나가는 건데요. 네.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뭐 광장 위에 가장 위치해 있는 게 공정 미세화. 이제 요 종목들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원익 IPS가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반도체 쪽에 이제 그 수급 전망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공급이 과잉됐고 그리고 수요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PC 수요에 대한 PC 디램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그림에서 빨간 표시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두 번째 다음 그림입니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급 전망인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가장 수급이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요것도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아마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은요. 아몰레드 시장의 세계 시장 전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다음 그림 또 보면은 국내 아몰레드 업체의 캐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증가하는 모습들. 삼성이 파란색이고요. LG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뭐 디스플레이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중국 반도체 신공장에 쓰일 장비 발주를 착수 예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출 드라이브 한다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올 내년 초였는데 올해 앞당겨서 공장을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이건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환사채가 전환시 지분 비율이 9%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머티리얼 자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익 IPS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IFRS의 연결 실적으로 적용할 경우 EPS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매매 포인트를 뭐 간단합니다. 매매는요, 공격적으로 오늘 종가 6,37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5,750원. 즉 지금 60일 이평선 요 노란색 선이 될 거고요.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6,73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그 전고 라인들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즉 요 자리죠. 주가 상승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자꾸 바운딩이 나오는 걸 보고 드렸고요.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 중에서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보험, 금융 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서 네. 수급과 차트와 모멘텀이 다 삼박자가 맞아가고 있다. 오호.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갈 거다. 그거를 맞춰서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역시 우리 능력자는요. 수급의 삼박자가 맞춰졌대요. 와, 멋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없었죠? 그러면 내일의 승천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매매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우리 김영근 멘토가 플래티넘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오면서 매수가 15,4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하겠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 능력자 자칭이거든요. 원익 IPS로 매수가 6,37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하고 목표가 6,730원 그리고 손절가 5,7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볼까요? 정대희 멘토가 많이 바뀌었네. 위메이드 익절가를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유 견인했고요.
인터플렉스 익절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면서 49,500원 제시를 해주시면서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신 이후에 보유 의견 주시면 플래티넘 내일 신규 편입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시 뒷담화 어떤 찌라시가 돌았고 어떤 걸 핵심을 살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증시 뒷담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그 얘기 들으셨죠? 뭐 북한의 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 라는 얘기부터 뻥카를 하고 제때에 빚도 갚지 못하는 상장 주식이 종목들이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주의보 발령이 났거든요. 정대현 멘토. 예. 우리가 이런 거 당하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좀 솔직히. 뭐 당하지 않는 거는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뭐 유보일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HTS에서 유보일이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공시를 꼼꼼하게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동전주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공시가 나올 때 꼭 스캔들이 한 번씩 생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하셨을 때 어떠한 스캔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뭘 한다는 거, 뭐, 재무가 안 좋다거나, 뭐, 동전주가 갑자기 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부분 보면요, 급등 성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급등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일단은 뭐, 요 얘기를 보면요, 일단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경제구조상 좀 자금난에 좀 시달릴 만한 경제구조죠. 대출을 해줘도 대부분 다 대기업들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자본시장개혁법, 즉, 증권회사에서 그 자산이 3조 원 이상이면 그 IB, 즉 투자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정법이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형 증권사에서 좀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들 자금난에 좀 시달리는데 그 대신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잘 선별을 해서 좀 중소기업들도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 이런 사태는 좀 이런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당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대임에서 딱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해주세요. 예. 우리 개인 투자가 당하지 않으면 유보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유보일이 가장 좋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유보일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배당이 있으면 좀 좋겠죠.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공하는 HTS가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 정도 보는 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10초 간단합니다. ROE, 유보율, 매출액,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률까지 있으면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 가장 좋은 건 자금난이거든요.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면 무조건 1000% 미만이더라도 부채 비율이 적으면서 유보율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정대희 멘토. 예. 상장사들이 제때 갚지 못하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좀 부족하다 하면 정대임부터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언제든지 오시면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와서, 능력자, 아까 김영근 멘토님께서 잘생겼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샘플러스로 오셔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우측에 김영근 멘토, 좌측에 정대희 멘토 두 분 잘나셨고 잘생겼어요. 제가 못 나오면 되죠? 네, 제가 못생겨서 애가 오랑우탄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자, 김영근 멘토. 사실 대출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식담보대출권도 우리가 솔직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한 부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하고 아까 유보율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현금성 자산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HTTS 상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 현금성 자산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플랜트넷의 실적을 확인할 때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좀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무제표가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금성 자산, 거기에다가 매출액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매출액 대비해서 이런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 그런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유동성 자금이 되겠죠. 그러한 현금성 자산 부분과 매출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그 매출액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기업이 그 매출을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안정성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좀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실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건설주, 특히나 건설주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좀 부실한 좀 소형주, 확인할 수 어려운, 부채가 많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자금 유통이 어려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 우리가 오늘 이 화요일 방송에 하나하나 좀 배워보자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는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보율을 보자 했어요. 그러면 김영근 멘토 어떤 거 하나 볼까요? 유보율 다음. 유보율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HTS 상에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보시면 그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유동 비율이라고 하죠. 유동 자산이 더 분모에 두시고 부채를 분자에 두시고 분모에 뒀을 때 유동 비율이 1이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더 많아야지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그러면 이 부분만 확인하는 건 정말 간단한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해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러면 김영근 멘토,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김영근 멘토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저는 항상 이 서울경제TV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센TV 샘플러스 오시면 언제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줘보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출발합니다. 주식 선침해와 눌림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야심한반 주식승천 멘토클링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시각은 11시 12분 1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어떻게 하는지 김재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범 베네켓 립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 나는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 증시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이제 FOMC 회의록과 버냉키 연설 발표를 앞두고 다소의 광망장 속에 이제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장 개시 전 발표된 ICSC 연쇄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면서 소비 활동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홈디포가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며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JP모건 체이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하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FOMC 회의와 버냉키 연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다우 증시 0.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뉴욕 증시 미국발 훈풍도 결국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유럽 증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영국은 상승 흐름 보이며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CPI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이 영국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사가 실적을 하향 조정하며 13% 이상의 급락세를 연출하며 지수를 압박하였고요.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의 실적 호조가 이를 상쇄하며 현재 영국 증시는 0.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모건사가 도이치뱅크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며 독일 닥스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독일은 8,40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보합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일 있을 이제 버냉키 의회 증언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언제 동안 우리 유럽의 증시들은 사고뭉치를 벗어나서 자기 색깔을 갈까요? 참 정말 궁금해진다. 김재준 의원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지들 색깔로 좀 가면 좋겠는데요. 자, 야간 선물로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주간 시장이 좀 아쉬움이 됐거든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주간 시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엔저 부담과 북한 리스크의 압박을 받았으나 일단 외국인 미수세가 지금 이틀째 유입되면서 하락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되었는데요. 현재 야간 코스피 역시 FOMC 회의록에 대한 경계감 속에 외국인이 약간의 매수 후이 보이면서 강보합권은 유지 중인데 역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지금 관망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야간 증시도 지루한 감이 없죠. 최근에 야간 증시가 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임팩트 있게 김영건 멘토부터 뭐뭐 살펴볼까요? 외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 IT라든가 그리고 화학, 건설, 통신 이 섹터를 좀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이 섹터 하지만 오늘처럼 아마 그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이 되는 코스피, 코스닥 구분 없이 실적 기반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대임에서 내일 뭐뭐 볼까요? 일단 2분기 실적 개선주 위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업종?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부품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요. 비추세 구간에서 좀 아쉬움이 도래거든요.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을 보겠고요. 실적이 바탕된 종목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화요일 방송 능력자 정대희 멘토 또한 우리 주플람 또 김영근 멘토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고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의 셜록 홈즈죠.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대공개한다고 합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11시 30분 정확히 13분 뒤에 방송 시작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오늘 화요일 방송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상통을 했지만 내일은 더 준비해서 가보겠고요. 김영근 멘토, 정대희 멘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